먼저 주요 부동산 연구기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지금 2018년부터 2019년도까지 인허가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통망을 크게 개선하고 교통의 혁명, 바로 GTX 노선입니다. 투자의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의 경우 공공 재개발에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투자 포인트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돈 되는 부동산 투자 드림타워 투자자문팀장 함주원입니다. 오늘 강의 주제, 바로 2021년 부동산 투자 핵심 부자 키워드 총정리, 어떻게 우리가 투자 계획을 세워야 될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청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사무실에서 특강을 하고 있습니다. 특강 시간에 얼굴 뵙고 돈 되는 정보 같이 공유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우선 첫 번째로 주요 부동산 연구기관에서 2021년도에 전망을 발표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첫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 대출이 어려운 지금 저금리 시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부동산 자체에 집중된 유동성,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부동산 혁명, 바로 GTX 노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공공 재개발과 민간 재개발,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지역주택 조합, 재개발, 예정지 투자, 어떤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패닉 바이, 벼락 거지, 그리고 소액 투자, 벼락 부자,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될지 마지막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부동산 연구기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건설 투자 증가폭은 확대될 전망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로 공공주택 건설 자체는 늘어나겠지만 민간 투자 회복은 더딜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공급 자체가 서울에 부족합니다. 부족한 만큼 공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건설사 입장에서는 그만큼 공급이 늘어남에 따라서 건설 경기는 당연히 살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SOC 사업 지금 예산안을 추이한 그래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2008년부터 지금 2021년까지 지금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요. 2021년에 지금 예산을 보시게 되면 큰 폭으로 상승이 됐습니다. 약 26조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책정을 했습니다. 2008년까지는 그만큼 SOC 사업의 예산 추이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2021년 SOC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자체를 크게 책정을 하면서 교통망이라든가 그리고 공공건설을 크게 증가시키겠다, 이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SOC 사업 플러스 SOC 사업으로는 교통망을 크게 개선하고 그 다음에 공공 재건축이라든가 공공 재개발을 통해서 공급 자체를 획기적으로 늘린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내용을 보시게 되면 전세난이라고 할 정도로 전세가가 크게 상승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 30만 호를 공급하겠다, 정부 자체가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조기 발주, 그리고 앞당겨질 착공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2020년도에 보면은 21만 건의 공급량, 2021년 지금 22만, 그리고 2022년도에 지금 22만입니다. 수도권의 공급량 자체를 늘릴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크게 늘어났고 22년도에도 크게 늘어날 계획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재건축이 됐던 재개발이 됐던 공공 재개발이 됐던 공급량 자체를 늘릴 수밖에 없는 정부의 입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택지 개발지구 실적 및 주택 인허가 추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지금 2018년부터 2019년도까지 보시면 인허가 자체가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인허가를 많이 해줘야지 건물 자체가 많이 늘어나는데, 인허가 자체가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수도권의 공급량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택시장 위축으로 민간 공급, 주택 공급 지속적으로 위축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수요 억제에도 불구하고, 투자 수요 억제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청약시장 과열로 인해서 수급 자체가 불안정해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 재개발을 통해서 공급 자체가 부족한 현 상황을 내년부터는 주택 자체의 인허가 자체를 크게 증가시키고 공공 재개발을 통해서 완화하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출이 어려운 지금 저금리 시대입니다. 부동산의
부동산에 집중된 유동성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서울 25개구 전부 투기 과열지구, 경기도 외곽도 전부 조정 대상 지역으로 대출이 규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금리에도 대출 자체가 어렵고 소액 투자 지역으로 투자 수요가 바뀌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토부 3기 신도시 지금 보상금만 약 32조 원으로 지금 책정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2년 후에 완료가 된다고 하더라도 2022년까지 지속적으로 유동성이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안전자산인 부동산에 그 수요가 집중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GTX 개발, 바로 2014년입니다. 예비 타당성 보고서 기준 보상금 5,500억이 소요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회 간접자본 개발과 도시 개발 사업의 보상비는 약 20조 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합계로 보시면 약 52조 원 가까이가 토지 보상금으로 풀릴 예정인데요. 이 자체가 바로 부동산으로 유입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막대한 자금이 흘러 들어감에 따라서 부동산 집값 크게 상승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바로 투자의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의 경우 공공재개발에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공공재개발 안에서도 바로 지역주택조합도 있고 바로 재개발 예정지 투자 지역도 있습니다. 우선 지역주택조합 당연히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정말 들어가면 위험한 지역이라고 알고는 있지만 정말 소액으로 접근을 해서 나중에 개발이 됐을 때 주변 시세보다 20-30% 싸게 들어갈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성공할 확률이 낮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서 투자의 방향을 세우셔야 되는 정비 사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자기 소유 땅이 없는 사람들이 진짜 조합을 만들어서 시작하는 민간 사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100평의 토지를 사서 아파트를 지을 수가 있는데, 여기서 2평을 갖고 있는 소유자가 땅을 안 팔면 100년이 지나도 이 사업은 성공할 수가 없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굳이 지역주택조합을 투자를 하시겠다면 막바지에 이른 사업지를 알아보고 투자의 방향을 세우시는 게 정말 현명한 판단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재개발 예정지, 재개발 확정지보다 주변 재개발 가능 지역에 투자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 확정 지역의 경우는 프리미엄 자체가 몇 억씩 붙어 있기 때문에 소액으로 접근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 가능 지역 투자의 방향을 세우신다면 정말 소액으로 접근하실 수가 있겠고요. 재개발이 확정이 되었을 때 입주권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금 청산 위험이 덜한 지역으로 자기 소유 등기를 갖고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계획하시면 정말 좋으실 것 같고요. 소형주택, 바로 주택임대사업자를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임대사업자를 통해서 절세 효과를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지금 공공재개발 후보 지역으로 주택임대사업자를 활용하셔서 투자의 방향을 지금 계획을 세우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대사업자를 활용하셔서 공공재개발 후보 지역에 투자의 방향을 세우시면 정말 큰 수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교통의 혁명, 바로 GTX 노선입니다. 공공 재개발 그리고 민간 재개발,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지역에 투자를 하신다면 내 집을 마련하면서 정말 큰 폭의 시세 차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11월 달에 서울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의 거래량을 보게 되면은 1,800건 조금 넘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다세대 주택과 연립주택이 지금 아파트 거래량을 앞질렀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공 재개발, 민간 재개발 가능 지역, 정말 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 지역에 다세대 주택의 투자의 수요가 집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파트 거래량을 추월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임대사업자를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폐지가 됐기 때문에 절세 효과를 보실 수가 없지만, 이 다세대 주택, 소형 주택의 경우는 임대 사업자를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 다세대 주택으로 공공 재개발 이슈가 있는 지역, 민간 재개발 이슈가 있는 지역, 정말 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 지역에 그런 다세대 주택으로 투자 수요가 집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다세대 주택의 거래량이 크게 증가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바로 GTX
노선이 들어서는 지역의 주거 편의성 굉장히 높아질 예정입니다. 그만큼 집값 상승세도 크게 보이고 있습니다. GTX 노선 안에서도 바로 공공재개발 후보 지역이 있습니다. 이렇게 공공재개발 후보 지역 안에 GTX 노선이 다니고 있다. 큰 폭의 집가 상승 노릴 수 있는 그런 투자자분들이 되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패닉바잉, 벼락거지와 소액 투자로 벼락부자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최모 씨 같은 경우에는 정말 소액으로 전세를 안고서 갭 투자를 하셔가지고 정말 큰 수익을 보신 분이고, 이 전모 씨의 경우는 지금 전세에 거주하면서 투자를 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자산 가치가 크게 차이가 납니다. 이 최모 씨 같은 경우는 14억 8천만 원에 대한 자산 가치가 늘어났지만 이 전세에 그대로 계속 거주를 했던 분, 자산 가치가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기존과 동일합니다. 그만큼 전세에 계속 거주를 하고 있다면 그만큼 돈을 묻어두게 되면 자산 가치는 늘어나지 않습니다. 투자 포인트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원래 입지가 좋았고 좋아질 지역을 선점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가격 자체가 오르고 있습니다. 그만큼 입지가 좋은 지역의 경우는 투자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집가는 크게 상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빌라 소액 투자가 곧 신축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 받을 수 있는 투자 방법이 되겠습니다. 갭 투자를 활용하셔서 임대 사업자 활용하신다고 하시면 절세의 효과까지 보시면서 투자의 방향을 세우실 수가 있겠습니다. 입주권이 나오는 재개발 가능 예정지에 있는 GTX 공공재개발 후보 지역, 바로 연립이나 다세대 주택에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정말 소액으로 내 집을 마련하면서 이 GTX 노선으로 인해서 큰 폭의 집가 상승을 노릴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상상을 해본다고 하면은 공공재개발을 통해서 내 집을 마련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내 집 앞에 GTX 역사가 있는 GTX 노선이 다니고 있다. 집값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공공재개발 후보 지역 임대사업자를 활용하셔서 갭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 정말 소액으로도 내 집을 마련하면서 큰 폭의 시세 차이 보실 수가 있다고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영상 주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상의하셔서 투자의 방향과 계획 잡으신다면 정말 큰 폭의 시세 차익 누릴 수 있는 투자자분들이 되실 수가 있겠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건강입니다. 건강 항상 잘 체크하시고 하시는 일 모두 잘 되시기 기원하겠습니다. 다음 특강 시간과 영상을 통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